그래서 이 사암침법의 사암침법이라는 거를 습득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사고를 한다면 일단 첫 번째는 사암도인 침구 요결을 몇 달이 걸리건 뭐 1년이 걸리건 바쁘시니까 완독하지 않으면 뭐 완독하는 거를 타겟으로 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. 그 한자 하나하나에 제가 아시는 분 한 선생님은 그 읽으면서 거기에 한자 하나에 꽂혀서 담을 팬 적도 있다 하시더라고요. 그 정도가 되면 정말 그분의 내공은 뭐 어떻게 가늠이 안 되죠. 그런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했듯이 사암침법을 배운다 하면 기존에 나와 있는 협의 조합에 대해서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이유를 짚어보는 거죠. 근데 문제인즉슨 이 사암도인 친구 여기 아까 제가 보였더니 조그만 책은 설명이 없어요.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무슨 뭐 각공반장이다 뭐 이런 게 왔을 때 그럼 양곡 속고를 써서 치료했다. 손을 떠는데 뭐 심호증이니까 뭐를 해서 치료했다. 까지밖에 없어요. 이게 왜 양곡 속골이 말을 들었는지 없습니다. 그 뭐 어혈 뭐 우리 맨날 쓰는 어혈방도 저도 그 나중에서야 이제 들었는데 뭐 어혈이 있어서 온다 그러면 보통 어혈방을 쓰잖아요. 어혈방 뭐 태연태백고 국지사 하는 게 어혈방이더라. 그럼 잘 몰라요. 이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뭐 혀를 보니까 뭐 혀가 뭐 보라색이고 뭐 밑에 뭐야 금진옥에 꽉 차 있고 뭐 통증이 뭐 밤에 심하고 뭐 이 차통하듯이 뭐가 송곳이 찌르고 이거 뭐 그러면 어혈증이구나. 태연태백 국지 왜 그런지는 이유는 잘 모르죠. 그러한 이유를 이제 알아야 태연태백 국지인데 만약에 이게 그러면 그걸 알다 보니까 그럼 이 어혈이 만약에 습이 있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쓰나? 그러면 이 어혈방을 아무한테나 다 똑같이 쓰나? 저희가 항상 양방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. 저는 이제 외국인 환자가 많으니까 300파운드 되는 사람이 81ml 베이비의 에스피린을 먹습니다. 100파운드짜리 되는 여자분도 똑같은 걸 드세요. 그게 과연 그렇게 설명이 가능한가? 물론 어혈방은 태연태백의 국지를 하는데 이게 그러면 습이 많은 사람한테도 왜냐하면 태연태백을 보호한다. 이게 음토거든요. 그럼 만약에 내가 이 환자를 볼 때 이 토증이 음토가 많아서 습이 많은 사람이다. 그렇게 쓰는 게 맞나? 왜냐하면 태연태백 뭐 그 얘기는 저 나중에 가면서 할게요. 그래서 하여튼 그 포인트는 곡을 어떻게 치는지 그걸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갔는가. 그분의 주파수 한번 맞춰서 이제 한번 짚어보는 거죠. 그래서 그 올 초에 저는 그 제가 존경하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뭐 메인 스켈레톤을 다 하셨죠. 메인 스켈레톤을 다 하시고 뭐 집요하게 연구를 하시고 학자십니다. 그분이 이제 책을 하나 해놓으시죠. 그게 일종의 주석 같은 거죠. 일종의 뭐 주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뭐 내경이 있었고 내경이 어려우니까 그걸 이제 난경으로 빼주고 난경에 뭐 어려우니까 이제 뭐 고소위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주석이 붙으면서 이제 뭐 좀 알기 쉬운 랭귀지와 그 시대 배경에 맞게 이제 펼쳐지잖아요. 일종의 주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 주석을 볼 때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렇잖아요. 이 주석이 사암을 가리면 안 되죠. 그럼 사암이라는 건 더 이상 사암이 아닙니다. 그 사람의 침법인 거지. 뭐 우리 많이 보잖아요. 요즘 뭐 체질침이라는 얘기도 나오고
뭐, 무슨 침법, 뭐 많잖아요. 침법들이. 이제 그게 딱 그런 거죠. 이제 주석을 붙이다가 보니까, 이게 되네?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의 침법이라고 내놓습니다. 더 이상의 사함은 없죠. 왜냐하면 사함이 그렇게 얘기 안 하셨거든.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 사함 선생께서 하셨다라는 그 직관을 어떻게 우리도 좀 맞춰보는가 하는 게 포인트예요. 하다 보면 자신의 관을 키운다. 해서는 이제 사함 선생님 걸 알았으면 그러면 사함 선생이 그냥 사함이라 그러겠습니다. 사함이 해놓은 거 이상으로 내지는 그 당시에 봤던 병증과 내가 느끼는 병증이 다를 수 있습니까? 나만의 관을 키우는 거죠. 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갖고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. 결국 이제 오행에 대해서 이제 쭉 풀어나가는데, 오행이라는 거를 학교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배웠는데, 저도 생각나요. 오행이라고 해서 배웠던 게 뭔가요? 뭐, 하도낙서 나오고, 뭐, 난경 69문, 75문 해서, 하도는 상생을 보이고, 낙서는 상극을 보이고, 그렇게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독트린이 많이 나오죠. 그 독트린 중에 하나가 명리학으로 갈 수도 있고, 구궁도회를 해서 그 합하니까 숫자가 15더라,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있고, 아니면 그 오행이라는 걸로써 이제 의술로 갈 수가 있고, 그렇죠? 오행이라는 거는 일단 어려운 자체가 보이질 않죠. 보이질 않고 애매하고, 말은 어렵잖아요. 이러한 인타이어한 유니버스를 가장 뭐라 그러나요? executive summary라 그러나요? 사장단 회의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줄줄이 다 써서 읽나요? 한 단어 보고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인타이어 유니버스를 운행하고 컨트롤하고 하는 거는 음량밖에 없잖아요. 음량으로서 설명이 안 되는 건 이 세상에 있나요? 근데 그 음양이라는 게 시공간과 시간적, 공간적 무슨 모든 걸 털어서 그게 운행되는 게 오행입니다. 그죠? 오행으로서 음양이 운행되는 거죠. 해서 오문이라는 게 생겨지는 거고 굉장히 그래서 형이상학이라는 거, 형이상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철학적인 개념이고 이런 피지컬하게 텐저블하게 내가 뭘 만지면서 이거는 금이구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. 근데 형이상학은 그런데 형이학은 이제 피지컬 사이언스죠. 피지컬하게 피지컬 사이언스로 A도하기 B를 했더니 C가 나오더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철학적인 개념인데 제가 이 말은 그냥 좋아서 썼어요. 철학이라는 거는 진리의 본을 직시하는 그렇죠. 직시하는 인식의 능력을 키운다. 진리의 본을 직시하는 인식의 능력을 키운다. 이게 관 아닌가요? 우리가 말하는 관. 이게 보고 이거구나 하는 꼭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. 그걸 일단 말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랭귀지 자체가 애널리틱하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하세월입니다. 설명이 안 되고 잘. 그게 관이죠. 그게 관을 키운다라는 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사암의 직관을 보면서 나의 관도 키우고 그 사암고를 배우면서 해서 나만의 관을 키우는 거죠. 이게 사암관 마이너스 20이 될 수도 있고 사암관 플러스 10이 될 수도 있고 사암 어떻게든지 마리피케이션을 통해서라도 나의 관이 생겨져야 되잖아요. 나의 관이 없으면 나의 툴이 없는 거죠. 그럼 맨날 남의 자 빌려다 쓰는 수밖에 없는 거죠. 그 관을 키운다라는 게 철학적인 사고의 수행이다. 이렇게 정의를 하고 보는 겁니다.